김용빈이니까 절대 안 돼. 김용빈이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적인 이유 공개. 음악계가 다시 한번 요동쳤다. 트로트 신곡 시장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협업 제안이 단 하루 만에 무산됐다. 그 중심에는 히트 작곡가 윤명선과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김용빈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불발이 아니었다. 이건 감정, 과거 자존심이 얽힌 폭풍의 서막이었다.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 강남의 한 음악 스튜디오에서 시작됐다. 김용빈 측 매니지먼트는 윤명선 작곡가에게 신곡의 저작권 구매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 곡은 이미 윤명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미발표 발라드 트로트로 업계에서는 다음 데이트곡으로 점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윤명선의 반응은 냉정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그 곡은 김용빈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매니지먼트 팀장은 얼어붙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명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김용빈이니까 안 돼요. 이 발언이 보도되자 음악계 전체가 술렁꼈다. 윤명선은 수많은 트로트 히트곡을 만든 인물로 그의 곡을 받는다는 건 곧 대박 보증 수표와도 같았다. 그런데 그는 왜 김용빈만 콕 집어 거부했을까? 일부에서는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음악 스타일의 충돌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사건의 단서가 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명선은 신인 가수들의 프로젝트 앨범을 준비 중이었고 그중 한 곡을 김용빈에게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녹음 직전 김용빈이 갑자기 소속사 문제로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그 결과 윤명선의 곡은 발표되지 못했고 투자금이 손실되면서 제작사와 갈등이 발생했다. 그때 윤명선은 제작비 일부를 자비로 메꿔야 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때 윤 작곡가는 상처가 컸어요. 아마 그때의 일로 인해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용빈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짧게 입을 열었다. 저는 윤명선 선생님의 곡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제 음악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에도 하루 종일 말을 잃은 채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피아노를 두드렸다고 한다. 왜 안 된 걸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의 중심에 있던 쟁매 충격적인 이유 다변가 서서히 드러났다. 윤명선의 측근 한 명이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윤 작곡가는 김용빈의 실력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높이 평가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에 따르면 윤명선은 최근 인터뷰에서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무대 위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공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즉 그는 김용빈의 노래가 너무 완벽하고 계산적이라 감정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는 김용빈이 히트를 위해 노래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곡은 감정이 먼저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죠. SNS에서는 즉시 논쟁이 벌어졌다. 윤명선의 결정은 예술가로서 당연하다는 의견과 김용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맞섰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음악은 감정이지만 사람도 변합니다. 김용빈은 이제 예전의 신인이 아니에요. 다른 네티즌은 반대로 말했다. 윤명선의 곡은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게 맞다. 이 논쟁은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며칠 후 윤명선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등장했다. 진해탱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김용빈 씨와 화해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윤명선은 잠시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 그가 진심을 노래한다면 그때는 제 곡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여운이 있었다. 한편 김용빈은 그날 밤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한 줄을 올렸다. 언젠가 제 노래로 제 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음악계는 잔잔할 틈이 없었다. 윤명선이 던진 단 한마디. 김용빈이니까 안 돼요.
이 짧은 문장이 폭탄처럼 터지며 방송가 팬덤 언론이 모두 혼란에 빠졌다. 사건이 터진 지 하루 만에 음악 전문 프로그램과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한 면을 장식했다. 은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썼다. 감성의 충돌인가 오만의 선언인가. 너는 더 직설적이었다. 윤명선 후배의 열정에 문을 닫았다. 한편 방송사 MBC는 특집 코너를 긴급 편성해 예술의 진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평론가 이도현은 말했다. 윤명선은 진심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 진심이 고집으로 변한 순간일 수도 있다. 논쟁은 점점 거세졌고 음악의 세대 교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번졌다. 팬 커뮤니티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윤명선을 옹호하는 쪽은 그의 곡은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고 주장했고 김용빈을 지지하는 팬들은 이건 단순한 배제이자 모욕이라며 분노했다. 한 팬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일부 윤명선 팬은 김용빈의 무대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고 김용빈 팬들은 진심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그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SNS의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윤명선 당신이 만든 벽은 결국 당신을 가둘 겁니다. 김용빈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켜라. 그리고 3일 후 김용빈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배경은 아무 장식 없는 스튜디오. 그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단단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속에 진심의 무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무게를 이겨내고 제 방식으로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말끝에 이렇게 덧붙여놨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은 순식간에 10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팬들의 눈물 어린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게 진짜 아티스트의 자세다. 이런 용빈을 거부한 윤명선이 오히려 손해다. 김용빈의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지 이틀 뒤 윤명선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진행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명선은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제 말을 거절로만 들었겠죠? 하지만 사실 저는 시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김용빈은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재능이 너무 빨리 빛나버렸어요. 그럴수록 마음이 늦게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가 스스로 진심을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이 말은 곧 화제가 됐다. 인터뷰가 끝나자 언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꿨다. 윤명선 거절, 아닌 시험이었다. 그날 밤 윤명선은 자신의 SNS에 단 한 줄을 남겼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순간 내 곡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이 글은 김용빈의 공식 계정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팬들은 드디어 두 사람의 화해가 시작됐다며 환호했다. 며칠 뒤 음악계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윤명선과 김용빈 지난 주말에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음악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만남은 짧았지만 의미는 깊었다. 한 관계자는 회상했다. 윤 작곡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 용빈아. 그 말에 김용빈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고 한다. 윤명선과 김용빈. 두 사람의 갈등은 폭풍처럼 세상을 흔들었지만 그 끝은 결국 음악으로 돌아왔다.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고 그 마음은 때로 상처로, 때로 용서로 완성된다. 팬들은 이제 두 사람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업계는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윤명선의 다음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도 김용빈일 것이다.